이번엔 폭스의 실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원시세포의 탄생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 바닷물을 증발시키면 이렇게 하얀 물질이 남는데 이게 무엇이죠? 네, 바로 이거는 소금이에요. 이렇게 바닷물이 증발되면 바닷속에 녹아있던 소금들이 모여서 이런 결정체를 이루게 되죠. 이 사진을 보면서 지구상에서 생명체가 출현하게 된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생명체 출현에 대한 여러 설명들이 있는데 먼저 세포의 특징을 가진 마이크로스피어라고 하는 특이한 물질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설명하는 마이크로스피어는 단순한 유기물이지 세포와는 분명히 다른데요. 단순한 유기물이 녹아있는 바닷물이 모래나 바위 위에서 수분이 증발하면서 농도가 높아져서 일부가 고분자 유기물인 마이크로스피어로 바뀌게 될 확률이 커지고, 이렇게 고분자 유기물이 형성이 되면 일단 초기 형태의 생명체를 만들 수 있는 세포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마치 소금처럼요. 생명체의 출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고 복제 능력이 있는 DNA나 혹은 RNA,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핵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핵산이 생명체의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최초의 핵산은 효소의 도움 없이 복제가 가능한 짧은 가닥의 RNA였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을 RNA 세계 가설이라고 해요. RNA 세계 가설은 최초의 세포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지구는 DNA가 아니고 RNA에 의해서 지배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핵심 내용인데요. 이 가설은 미국의 생화학자인 길버트에 의해서 제기되었는데, 현재 지구의 생명 탄생을 설명하는 가장 신빙성 있는 가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원시 지구에서 고분자 유기물이 형성되는 과정은 미국의 폭스에 의해서 증명됐는데요. 폭스는 고온 건조한 조건에서 수분이 다 증발이 되면서 약 200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단백질을 만드는데 성공을 했고, 이렇게 합성한 단백질을 프로테노이드라고 불렀죠. 세포가 형태를 갖추려면 세포막이 필요한데, 폭스가 만든 프로테노이드를 물에 담그면 덩어리를 형성을 하고 세포막과 유사하게 물질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장하고 분열을 할 수가 있었어요. 나오파린이 만든 코아세르베이트는 주위에서 물질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자라다가 어느 정도 크기가 되면 분열해서 수가 증가하니까 폭스가 만든 방금 얘기했던 마이크로스 피어와 함께 어떻게 원시세포가 형성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에 좋은 사례가 되었어요. 현재와 같은 세포의 소기관의 협력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가설은 이렇게 세포막의 기능을 가진 물질에 RNA와 그 다음에 아미노산이 많이 결합된 것을 폴리펩타이드라고 부르는데요. 이 폴리펩타이드와 RNA 분자들을 막의 내부에 포함을 시킨다면 지금의 세포 구조와 매우 비슷한 구조를 갖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역시 폭스 실험에도 한계가 있는데요. 프로테노이드는 실제 생명체의 단백질과 유사성이 거의 없고요. 아미노산과 마이크로스피어는 물이 있어야지만 만들어지는데 프로테노이드는 물이 없어야 한다는 그런 문제점 등이 있어요. 역시 어려운 문제죠. 여러분, 이 그림이 무엇인 것 같아요? 이것은 원핵 생물인 세균들이에요. 이거는 포도상 구균, 이렇게 막대형 모양은 간균이라고 하는데 대장균 같은 것이 해당이 돼요. 그리고 Y자형은 비피더스 균이고요. 세균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류의 수보다도 훨씬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상상할 수 있겠죠? 과학자들은 최초의 세포가 원핵세포와 비슷하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원핵세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핵막을 포함한 세포 내 뚜렷한 막 구조가 없다는 거예요.